네, 툴박스 벌써 여러 시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신다고요? 그러면은 계속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자, 툴박스 마지막 시간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디오와 노트 툴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6.0이 새로 생기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작업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툴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시겠습니다. 네, 오디오 툴은요, 음성 형식으로 작업 이미지에 주석을 달아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박스가 뜨면은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노트 툴은 작업 이미지에 주석을 달아준다. 이 두 개 다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툴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 오디오와 노트 툴은 여기에 펜 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모 모양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오디오하고 노트와 같이 있죠. 제가 노트를 클릭한 채로 이렇게 여기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새롭게 입력할 수 있는 노트 창이 떴습니다. 여기에 제가 글자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노트표가 뜨죠, 여기에. 이게 바로 완료된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겠죠.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안녕하세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툴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번 원클릭을 했더니만은 여기에 스타트와 캔슬이 나왔습니다. 여기 스타트를 클릭을 하고 이어폰을 낀 채로 녹음을 하면은 그 녹음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녹음이 다 됐다고 싶으면은 스탑을 누르면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에 오디오 마크가 떴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 이렇게 다시 흘러나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지우고 싶다면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딜리트 오디오를 클릭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모도 제가 지우고 싶다 이러면은 딜리트 노트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고 위에 보면은 옵션 바에 보면은 클리어 올이라고 있습니다. 클리어 올을 클릭하셔도 지워집니다. 네, 두 번째로 아이 드로퍼 툴이죠. 보통 스포이드 툴이라고도 그럽니다. 이미지 내에 특정 영역의 컬러를 추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포이드로 찝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포이드 툴은 여기 스포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바로 스포이드 툴입니다. 제가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꽃 모양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아주 복잡한 모양이죠. 근데 여기에 색상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빨간색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런 빨간색을, 근데 스포이드로서는 충분히 그 부분의 색상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에 제가 선택한 컬러가 여기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컬러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선택 영역을 쭉 선택한 상태에서 제가 금방 선택한 스포이드 툴로 선택한 컬러가 바로 이 컬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다면은 스포이드 툴을 선택하고 제가 파란 색깔의 이런 꽃 모양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전경 색상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났죠. 그러면 또다시 제가 여기에다가 파란색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겠죠. 네, 스포이드 툴 바로 밑에 보면은 또 컬러 샘플러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보이면은 인포라는 이런 팔레트가 있죠. 이거는 색상이 어떤 컬러가 지정이 됐는가 색상 정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는 최대 4개까지 정도 가능합니다. 색상을 제가 아무거나 클릭을 해도 이렇게 4개 정도의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색상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 모양 툴을 제가 클릭을 하면은 그 수치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위에 보면 옵션이 X0, Y0, W0 쭉 다 0으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자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쭉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위에 옵션 바 부분에서 수치가 많이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인포 팔레트에도 수치가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수치를 요구할 때는 이 자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스포이드 툴은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많이 쓰는 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뽑아낼 때 아주 여러 색상의 컬러가 많이 있을 때는 스포이드 툴로 이용을 해서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찝어내기도 하죠. 이런 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이 쓰이는 툴입니다.
손툴하고 돋보기 툴인데요. 이 툴은 작업을 할 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미지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스스로 보고 싶은 부분을 당겨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손바닥 툴은요, 손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있는 이 손바닥 툴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바닥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일부분의 그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전체를 보고 싶다면은 손바닥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니터가 작다든지 이러면은 손바닥 툴 굉장히 많이 이용되겠죠. 그리고 확대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으면은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림에 뭔가 다른 효과를 주는 건 아니고 작업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툴이죠. 자, 여기에 손 옆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이 있죠. 이게 바로 돋보기 툴입니다. 제가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요. 여기 이 이미지가 지금 제가 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돋보기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계속해서 확대가 되겠죠. 최고 1600%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돋보기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소한다는 뜻이죠. Alt 키는 축소를 한다. 그리고 그냥 돋보기는 그냥 플러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Alt를 눌러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100%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0% 정도 확대를 해서 400% 정도 확대를 해서 이걸 1대1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1대1 100%의 사이즈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돋보기 툴과 손 툴은 아주 궁합이 잘 맞겠죠. 그 돋보기 툴로 확대를 많이 했다가 안 보이는 부분을 손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서 볼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겠죠. 자, 돋보기 툴하고 손 툴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주진 않습니다. 네, 컬러를 빼놓고는 포토샵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컬러 부분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계속 하면서 컬러색, 전경색과 배경색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샘플러 툴요, 툴박스에서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죠. 색상이 두 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는 전경색, 배경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클릭하면은, 클릭한 부분의 색상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색상을 바꿀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네, 여기 포토샵 툴박스를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컬러 색상표가 있죠. 이게 바로 컬러를 결정해주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여기에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을 포그라운드, 정경색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이는 것을 백그라운드, 배경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네모나게 해가지고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정경색, 배경색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화살표를 제가 클릭을 했더니만은 초록색하고 주황색이 색상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백그라운드하고 배경색, 포그라운드 컬러의 색상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이 네모 부분을 클릭을 했더니만은 기본적인 검은색과 흰색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제가 스포이드 툴로 여기에 보이는 이 배경색 중에 아무 컬러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만은 정경색의 색상이 나타났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컬러가 여기 보이는 이 동그라미 요 컬러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색상이 진하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채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위로 갈수록 밝아지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쭉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색상대로 이렇게 쭉 당겼다 당겼다 해서 원하는 색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블루 계통이나 아니면 그린 계열, 뭐 레드 계열 이렇게 색상도 아주 수백만 가지 컬러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컬러를 선택을 했더니만은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 선택한 컬러가 밑에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막 선택한 컬러가 위에 보이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해보죠. 그랬더니만은 지금 선택한 컬러가 윗부분에 계속 바뀌고 있죠.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처음에 지정했던 이 기본 컬러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느낌표가 있고 그리고 네모 박스가 있죠. 이 느낌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웹상에서 실제적으로 색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느낌표가 나타납니다. 그 대신에 아랫부분에 이런 네모 육각형이 있죠. 이 부분에 있는 이 컬러는 웹상에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한 컬러다, 실제 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컬러를 원하신다면은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을 클릭을 하면은 또 다른 커스텀 컬러 창이 뜨죠. 여기에서 또 스스로 원하시는 컬러를 또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세모 모양의 박스가 있는데요. 이 모양을 여기를 또 클릭을 하면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컬러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하나씩 해보시면은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겁니다. 쭉 아주 다양한 컬러가 지원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피커 부분을 또 클릭을 하면은 컬러 피커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컬러 피커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컬러 피커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숫자와 영문이 이렇게 섞여 있죠. 이게 뭐 어떤 걸 뜻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컬러 피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여기로 다 끌고 왔습니다. H는 휴죠. 색상을 뜻하는 거고, S는 채도, 세츄레이션이죠. 그리고 B는 브라이트니스, 밝기와 어둡기, 명도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랩 컬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주로 모니터나 스캐너 그리고 뭐 출력기 같은 것도 컬러가 수치가 많이 틀릴 수 있겠죠. 이거를 다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RGB 컬러는 모니터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컬러의 수치를 다 RGB 컬러라 그러고, CMYK 같은 경우에는 인쇄되는 종이로 인쇄되는 것들은 다 CMYK 컬러를 기준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RGB는 아까 제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색상들이라고 그랬죠. 주로 웹 디자인을 할 때는 모니터로 나오는 거니까 RGB 컬러를 지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색을 나타내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색은 섞으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하얀색이 나옵니다. 근데 CMYK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인쇄되는 인쇄물이나 아니면 사진 이런 것도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종이로 인쇄되는 모든 것은 다 CMYK로 만들어집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은 블랙이 되겠죠. 그리고 랩 컬러는 어떤 기기에도 동일한 색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이런 컬러입니다. 그리고 L은 브라이트니스, 그리고 A는 그린에서 레드까지 색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B는 블루에서 옐로우까지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뭐 HSB 요 위에 부분은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면은 샵이 있고요. 그리고 003399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떨 때 쓸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웹 에디터를 쓸 때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그리고 다른 에디터, 드림위버나 나모 같은 부분에 색상 컬러 부분에 컨트롤 V를 하면은 똑같은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상에서 작업을 할 때 주로 이런 거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only 웹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은 자, 이런 형태가 나타났죠. 컬러 피커가 좀 더 틀리게 나타났죠. 이거는 바로 웹에서 지원 가능한 컬러를 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컬러 피커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포토샵에서만 사용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어서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수출을 해서 쓰면 되지만, 이거를 다른 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나 아니면은 뭐 나모나 드림위버 이런 에디터로 넘어가면은 그 정확한 정보가 있죠. 내가 스포이드로 아주 여러 색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컬러 피커의 역할이죠. 여러분들 아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툴박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제일 아랫부분에 이렇게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먼저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그리고 네모가 있고 땡땡땡 동그라미 땡땡땡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퀵 마스크 모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평균 디폴트 값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퀵 마스크 모드죠. 퀵 마스크는 레이어나 아니면은 채널 할 때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작업 화면을 바꾸는 스크린 모드죠. 자, 제가 제일 왼쪽에 있는 것들이 디폴트 값이죠. 이미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그만한 창으로 만들어진 게 디폴트 값이고요. 그리고 중간 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풀 화면 메뉴 모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거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알겠는데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일 왼쪽에 디폴트 값으로 그냥 놔두고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불러내어서 쓸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씁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화살표가 있죠? 이거는 바로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점프 툴 버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레디로 곧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포토샵 6.0은 주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툴입니다. 드디어 툴박스가 끝났습니다.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끝났는데요. 툴박스는 포토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레이어나 그리고 팔레트 부분 공부 계속 하시겠습니다.